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얻으며 신체를 유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기에 접어든 여러분들을 위해 단백질이 왜 그토록 중요하며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마치 강단의 선 교수나 박사처럼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 조직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신체의 물리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물질을 운반하고 효소와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 몸의 모든 생화학적 반응과 대사 과정은 단백질 없이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단백질이 없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기에 접어들면 단백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30대 중반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근육 감소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이른바 근감소증이라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보행 능력 저하를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이고 신체 활동 능력을 떨어뜨려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또한 신경 조직 감소와 뇌 위축에까지 영향을 미쳐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 감소로 인한 당뇨병 발생 위험 증가, 지방 축적 증가로 인한 고지혈증,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이자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핵심적인 열쇠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여 근육 감소를 막고 근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첫째, 가장 두드러지는 증상 중 하나는 근육량 감소와 함께 관절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통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감기나 다른 감염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인 항체와 사이토카인의 주재료이며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심한 경우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콜라겐과 케라틴 등 피부와 모발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바로 단백질이므로 부족하면 이러한 미용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손톱과 발톱이 쉽게 갈라지거나 부서지는 현상도 나타나는데 이 역시 단백질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늘 피곤하고 기력이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 있으며 무기력감과 집중력 저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백질이 에너지 대사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은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이 다양한 시스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2025년 대한노인의학회에서는 중년층에게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성인의 일반적인 권장량인 체중 1kg당 0.8g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최소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현실적인 식단으로 환산해 보면 매 끼니마다
약 2025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단백질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섭취하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균등하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신체 기능과 단백질 합성을 개선하고 근육 비율을 높이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 꼭 올라야 할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주는 최고의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가지 음식은 맛과 영양은 물론 다양한 요리로 활용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육류 단백질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매우 낮아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닭가슴살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생성과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아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중년층에게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B군과 셀레늄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유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닭가슴살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삶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넣어 드실 수 있고 샌드위치나 덮밥 재료로도 훌륭합니다. 좀 더 특별한 요리를 원하신다면 닭가슴살 스테이크나 닭가슴살 볶음밥 등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한 요리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잘게 찢은 닭가슴살에 잘게 썬 파프리카, 양파, 버섯 등 다양한 채소를 넣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은 후 약간의 저염 간장과 참기름을 넣어 닭가슴살 채소 볶음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여기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로도 든든하고 영양 균형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닭가슴살을 얇게 저며 살짝 구운 후 신선한 채소와 함께 월남쌈처럼 싸서 드시면 맛은 물론 시각적인 즐거움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 함량이 높고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아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높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두부의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어 중년 여성들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이외에도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과 혈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부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반찬이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어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큼직하게 썰어 노릇하게 구워 양념 간장을 뿌려 먹는 두부구이는 물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넣어 먹으면 국물의 맛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간단한 요리로는 두부 부침이 있습니다.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소금을 살짝 뿌려 물기를 빼준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노릇하게 구워내면 간편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두부 반찬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과 파, 고춧가루 약간을 넣은 양념 간장을 곁들이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두부를 으깨어 채소와 함께 볶아 두부 스크램블을 만들거나 샐러드 토핑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스를 활용하여 매콤하게 볶아내면 두부강정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는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뇌 기능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기억력 유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타민 D와 칼슘도 풍부하여 뼈 건강에도 기여하며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등어는 주로 구이로 많이 섭취하지만 조림이나 찜으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고등어 김치찜은 고등어의 단백질과 오메가3 그리고 김치의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이며 비린 맛을 줄여주어 생선을 싫어하는 분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끓여내면 밥 한 그릇 뚝딱입니다. 고등어 외에도 삼치, 꽁치, 연어 등 다른 등푸른 생선들도 비슷한 영양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한 생선을 번갈아가며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간단하게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구워 레몬즙을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섭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합성되도록 돕고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사용해야만 강화되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중년기에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23회 정도 규칙적으로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플랭크 등 큰 근육을 사용하는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전신 근육을 고루 발달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체지방 감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만약 운동이 어렵다면 계단 오르기, 산책 중 언덕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등 일상생활 속에서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걷기나 조깅과 같은 유산소 운동도 심폐기능 강화와 체중 관리에 중요하지만 중년기에는 근력 손실을 막기 위한 근력 운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함으로써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바야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에 힘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단백질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닭가슴살, 두부, 고등어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하시고 꾸준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순히 영양 보충을 넘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